음, 지난번에 그 퀴즈 낸 거 문제가, 음, 문제는 회로로 주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00옴이고, 여기가 100 마이크로 페럿인데, 이거를 B I of S 의 B of S 인 이 전압 전달 함수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R 플러스 SC분의 1분의 SC분의 1 이렇게 해서 보면 G of S는 1 플러스 100분의 S의 1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나중에 뭐 오늘일지 혹은 뭐 다음번 수업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 100이라는 숫자가 이 RC로는 여기 항상 이런 포맷으로 주어져요. 10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4분의 1에서 나온 숫자고 이거를 오메가 제로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당연히 레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포맷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 것이 뭐냐면 입력을 사인 함수로 주어졌고 하나의 입력은 이 오메가 제로와 같고 또 다른 하나는 10배의 이렇게 주어졌을 때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맞췄어요. 뭐 한 90% 정도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춰서 수업을 잘 쫓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더하기로 들어가면 리니어 시스템은 이 두 개의 전압을 각각 따로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나온 결과를 더하면 된다. 이거를 오늘이 9월 며칠인가? 오늘이 9월 14일 그죠? 여기 써 있네. 박민재 학생, 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는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원리? 중첩의 원리로 알고 있어요. 중첩의 원리 맞죠, 그죠? 그 중첩의 원리라고 한다. 리니어 시스템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니까 각각 따로 입력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간이 퀴즈를 볼 때 오메가 5가 10의 3승인 경우에 이미 한번 해봤어요. 그때 해봤기 때문에 이거 요 입력에 대한 출력 VOT는 루트 2분의 1에 사인 10의 제곱 t의 마이너스 45도
이거 인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때는 물론 인제 입력이 그냥 sin 10의 제곱 t가 아니고 10 곱하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0 이렇게 계산되었었던 거죠. 거기에 인제 10의 3승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10의 3승이면은 g의 j 10의 3승이 되는 거고 1 플러스 j 10이 돼서 크기는 이거는 인제 루트 10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위상은 아크탄젠트 1분의 10 이게 뭐 80 뭐 몇 도 정도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 얘가 루트 101분의 1의 사인의 10의 3승 t에 마이너스 80 몇 도 이렇게 인제 쓰면 이제 정답인데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코스 이 입력을 사인파로 주니까 이거를 코사인으로 바꿔 가지고 10의 제곱 t에 마이너스 90 도로 바꿔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인이 코사인이 들어갔으면 코사인 그대로 써 주면 되고 사인이 들어갔으면 사인 그대로 써 주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무슨 변화를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얘가 요거 다 지워 볼게요. 이게 보면은 요거까지 넣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DOT는 GJ 오메가 크기에다가 코사인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B 플러스 J GJ 오메가의 크기 곱하기 사인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입력을 집어넣으면 실수부를 출력으로 가져오는 거고 사인 입력을 집어넣으면 허수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인 실수부나 허수부나 포맷은 똑같단 말이죠. GJ 오메가의 크기를 곱하고 위상 B를 더해 주는 형태니까 굳이 사인으로 줬다고 해서 이걸 코사인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AC steady state response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왜 S 도메인은 컴플렉스 플레인 전체가 정의 구역인데 여기가 전체가 정의 구역이죠. 그죠? 이게 전체가 정의 구역인데 이게 S 도메인이에요, 이거. 그래서 S는 시그마 플러스 G 오메가가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거 정상 상태 해석을 할 때는 여기만 쓰고 있어요, 여기. 정상 상태 해석
때 정의고요. 즉 이제 J 오메가라는 얘기죠. 즉 S는 J 오메가만 가지고 본다 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보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박성수 학생 네. 대답해 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박승현 학생. 박승현 학생. 안 왔나? 뭐 사실 출석을 부를 필요는 없는데 다음부터 불러 가지고 마이크가 안 된다 그러면 아이 참 답답한 게 뭐 오늘부터는 스터디 카페가 또 문을 열었으니깐 스터디 카페 가서 다른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뭘 공부를 하다 보면 말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럼 한번 글로 표현해 보세요. 박승현 학생. 모른다. 모른다고 간주를 모른 박용빈 학생. 박용빈 학생. 네, 교수님. 대답해 볼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혹시 아는 학생 있나? 아는 학생은 맞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성적 매길 때 아무튼 어쨌든 간에 뭐 좀 이익이 있을 거예요. 박지원 학생. 내추럴 리스판스가 사라져서 그렇다. 그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고. 또 한 명만 받아볼게요. 한 명만. 혹시 아는 학생? 교수님, 누구? 원영환입니다. 원영환 학생 얘기해 볼래요? 그 정상 상태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실수분은 그 지수 함수에서 그 오일러 방정식에서 그 지수 함수 2의 그 지수가 그 마이너스로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앞에서 한 학생이 얘기한 거랑 거의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를 낼 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묻는 거는 교수, 누구? 저 문지원입니다. 이름이 뭐? 문지원이요. 문지원 학생. 네, 제 생각에는 그 사인 파에는 주파수하고 진폭, 위상 세 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A씨 해석에는 세 가지 정보 중에 진폭하고 위상만 필요로 하고 주파수 성분은 임피던스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 도메인에서 허수축은 JW만 쓰는 것 같습니다. 허수축을.
그래, 뭐 약간 비슷하게 대답을 해서 대답이 워낙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우리 학생을 이름이 뭐지? 문지원입니다. 김지원 학생. 그래요. 하여간 비슷하게 대답을 했어. 그래서 아주 정확하다고 보긴 힘든데 하여간 문지원 학생은 내가 이렇게 파란 볼펜으로 체크를 해놓고 누가 어디 가서 이렇게 묻걸랑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 AC 스테디 스테이트를 구할 때 G of S라는 트랜스 펑션에 S 도메인에는 컴플렉스 플레인 전체인데 왜 자꾸 S 이꼴 J 오메가 허수축만 갖고 자꾸 대입을 하느냐. 그 얘기는 비밀이 뒷부분이 0으로 간다는 거는 다른 질문을 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뭘 갖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 이 부분. 우리가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를 적용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 예. 그래서 2의 J 오메가 T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분 분수를 전개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난 거고, 그죠? 우리말로 쓰면 이런 거예요. 어, 사이누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 용어부터 사인파라고 얘기할 때 이 사인파를 여러분들은 사인 펑션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이누소이덜 웨이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사인과 코사인 펑션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혼동을 일으키면 안 돼요. 사인파는 사인 펑션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이누소이덜 웨이브를 얘기하는 거고 사인파와 그러니까 사인 펑션과 코사인 펑션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사이누소이덜 웨이브를 가지고 다룰 때 솔루션을 구하기가 힘드니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라는 거를 적용했죠. 그죠? 사인파를 다룰 때에 이 사인파를 이 사인파 대신에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를 사용한 거고 그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가 뭐였냐면 여기 보이는 얘예요. 그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부분 분수를 전개하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었을 때 부분 분수 전개할 때는 항상 이 계수가 곱해지는데 A0인데 이거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를 적용하고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S-J 오메가 분의 A가 여기다 뒤에 써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 방법 적용 하다 보니까 부분 분수를 전개할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났고 여기에서 가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서 A0를 구하려
보니 S 이퀄 마이너스 J 오메가를 사용하게 됨. 길게 썼어요. 그죠? 과정까지 쭉 풀었었는데, 그렇다면 문지원 학생, 네. 이 S 이퀄 J 오메가라는 것만 도메인으로 정상학계 해석할 때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개수를 구하려고 응? 인 것 같습니다. 아, 근본, 기본, 어디서부터? 근본이요? S를 사용하게 된 근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쭉 설명했잖아, 그죠? 네.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 장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왜 S 도메인이 전체 그 컴플렉스 도메인 전체 중에서 왜 유독 정상학계 해석을 할 때 정의구역을 허수축 S 이퀄 J 오메가만 사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찍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제 생각에는 주파수 성분을 제외하고 쉽게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니? 여기서 시작했어요. 시작. 내가 아까 근본, 기본, 기원 이걸 묻고 있었어. 그래서 S 이퀄 J 오메가만 사용하게 된 이유는 사인파, 사이누소이덜 웨이브를 그러니까 이제 입력으로 사인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S 이퀄 J 오메가를 정의구역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입력에 사인파를 사용했기 때문에 딴 거는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여기 쭉 사이누소이드 어프로치,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 어프로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결론이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결론이죠, 결론. 이 결론인데 그래서 전달함수에 주어진 어떤 주파수에서의 크기, 컴플렉스 도메인 상에서의 벡터의 크기와 그 벡터가 이루는 실수축과의 그 각, 위상 두 개를 구해서 그거를 각각 앰플리튜드의 GJ 오메가의 크기를 곱하고 위상 각에는 P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결론만 알고 가면 재미가 없어. 공부가 재미가 없고 나중에 실력이 잘 늘질 않아요. 비주얼 고주얼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알고 있으면 공부하는 게 재밌고 뭐 깊이 있게 아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주파수,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어떤 작업들은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훑고 지나가면 나중에 되면 막 헷갈리고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삶의 의미를 못 느낄 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를 모르는데 뭐가 재밌겠어. 밥을 먹어도 재미없고 영화를 봐도 재미없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재미없고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 바탕, 근본을 모르면 재미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이러한 그 바탕에 깔린 그 애틋한 사연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공부의 재미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아까 이거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에 관련된 거는 조금 있다가 간이 퀴즈로 질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도 싶지만 여러분들이 얼만큼 진도를 잘 쫓아오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간이 퀴즈를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없으면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드 플랫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우리말로 뭐 보드 보드 플랫 혹은 뭐 보드 선도 혹은 뭐 보대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보대 플랫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전자공학을 하면서 그림을 이게 플랫이라는 건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이 보드 플랫이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볼 것이 나이퀴스트 플랫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흔히 콜 플랫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음 이거는 나이퀴스트 플랫하고 보드 플랫의 차이는 이 보드 플랫은 주파수에 따른 크기 이제 영어로 매그니튜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와 위상을 분리해서 그림.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 나이키스 플랫은 그냥 리얼 이미지너리 이 축에다가 그냥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뭐 그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 점은 뭐 오메가 1 일 때 여기고
요 점은 오메가 2일 때 요렇게 그리고 뭐 요 점은 오메가 3일 때고 각 주파수에 따른 어떤 그 물리량을 그냥 복수 평면상에서 바로 그리는 것. 이거를 나이키스트 플랫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제어공학에서 안정도 을 하기 해요. 보드 플랫도 뭐 안정도를 따지는데 사용 못하는 건 아니고 보드 플랫은 이런 안정도뿐만 아니라 필터 특성까지 쉽게 볼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가지를 그래서 나이키스 플랫은 뭐 여러분들이 제공학에서 배울 테니까 거기 가서 배우시고 보드 플랫을 어떻게 그리는 건지 우리가 보드 플랫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어제 그 푸시로 K푸시로 메시지를 전달했을 텐데 세마이 로그 페이퍼 정말 이거 짜증나 이거. 얘는 또 왜 안 없어지는 거지? 세마이 로그 페이퍼 그 종이를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퀴즈를 내면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세마이 로그 페이퍼가 뭔지 얘기를 해줄 거니까 일단 보드 플랫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데시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데시벨. 여러분들이 데시벨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나? 박용빈 학생. 박준배 학생. 네, 뉴스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데시벨? 소음 이런 관련된 그렇죠.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박준배 학생은 층간소음 할 때 뉴스 할 때 뭐 몇 데시벨이라서 뭐 소리가 크고 뭐 그러니까 층간소음 그 관리하는 규정에 이 데시벨 얘기가 나오는데 소리의 크기를 얘기할 때 이제 데시벨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데시벨은 주로 신호에 관련된 것들을 다룰 때 데시벨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의가 무엇인지 이제 여기서 꼼꼼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데시벨은 일단 dB라고 써요. 여기 이렇게 보면 dB. 앞에 D는 대문자 D, 뒤에 B는 소문자 B를 따가지고 쓴 건데 쓰기로는 앞에 거는 소문자, 뒤에 거는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데시벨. 그것의 정의는
20을 앞에 곱하고 자연 로그가 아닌 상용 로그, 로그 10의 어떤 값의 데시벨 값을 표현할 때 그 값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갖고 GDB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20이다 그러면 얘는 몇 dB냐 물어보면 20 로그의 상용 로그 10의 상용 로그 10은 보통 생략을 하죠. 로그라고 쓰고. 그래서 x가 되니까 20 로그의 10. 상용 로그 10은 1이죠. 그죠? 이거 1이니까 20 곱하기 1. 그래서 20이 되는 거예요. sorry. 10. 그런데 예를 들어서 x가 10의 뭐 구승이다. 그러면 10의 구승이라면 굉장히 큰 숫자죠. 근데 20의 로그 10의 구승하면은 20 곱하기 9, 승은 앞으로 빠져나오고 로그 10이니까 얘는 180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10이 로그로 바뀌면 20dB. 이거를 dB라고 써야 되는데 안 써서 우리 dB 180 dB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10은 20dB니까 별 차이가 안 나죠. dB를 표현할 때. 근데 x가 10의 구승이 되면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게 10의 구승이면은 10의 8승이 1억이죠. 그죠? 10의 구승이면 10억인데 10억 이런 숫자 엄청 큰데 dB로 표현하면 이렇게 180이라는 작은 숫자가 된다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작은 숫자로 만듦. dB가 도입된 이유는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옛날에 천문학에서 막 광년 얘기하니까 막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긴 거리를 작은 숫자로 표현하려고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고 우리는 dB를 잘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dB가 전자공학에서 도입이 되면서는 주로 어떤 것에 쓰이냐면 신호 처리할 때 사용한다. 전자공학 신호의 크기 혹은 뭐 전력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다룰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주로 사용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데시벨에 보면 이와 같이 그냥
상수가 돼 있어서 dB로 나타나는 애들이 있는데 지워볼게요. 여기 보면은 데시벨인데 유니트 단위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dBohm.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R이 10ohm을 이거를 XdBohm으로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단위가 저항이다. ohm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있는 내용인데 결국 20 로그에 여기서 얘기하는 R 베이스라는 것이 1ohm을 얘기해요. 1ohm 분의 10ohm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단위가 이제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결론이 뭐가 되냐면 20 dBohm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누기를 할 때 쓰는 이 부분에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베이스가 되는 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이스를 잡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혹은 뭐 파악하는 것. 근데 뭘 보고 파악하느냐? 아까요 dBohm은 ohm으로 봤죠. 그러니까 dB를 벗겨내고 나머지 것. 그것이 베이스예요. dBohm이니까 요 놈을 날리고 나면 뭐가 남냐면 베이스는 ohm이 남고 앞에서 일자 붙이면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dB 마이크로 암페어니까 베이스는 얼마냐면 이걸 시키려다가 베이스는 1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B 마이크로 암페어가 몇 미리 암페어인지 계산을 하려면 60 dB 마이크로 암페어는 X 암페어 이거예요. 그래서 20 로그 베이스 1 마이크로 암페어의 X 암페어. 그러면은 얘는 암페어라는 단위는 지워지고 이거를 쭉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의 로그 X 죠? X 빼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는 거죠. 까먹은 학생들을 위해서 로그 B분의 A는 로그 A 빼기 로그 B 로그 A 곱하기 B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 그죠? 그러니까 나누기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로 해서 나오고 1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20 로그 x에
플러스 12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로 20 로그 x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60 빼기 120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0이 되고,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니까 1mA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mA를 dB로 바꾸는데 베이스를 마이크로암페어로 가져가면 60 마이크로암페어가 되겠다, 이런 거예요. 박지환 학생. 박지환. 네. 1mA는 몇 dB mA일까? 빨리 5초 안에. 모르면 석태민 학생. 80인 것 같습니다. 응? 20인 것 같습니다. 얼마? 20입니다. 잘 안 들려. 좀 천천히 얘기해. 20입니다. 오케이, 20. 맞아요. 20이죠. 그죠? 왜냐면 20 로그, 이게 베이스가 이거니까 밑에는 1mA가 들어가고, 20이 아니네. 착각을 했어. 석태민 학생 틀렸네. 그리고 여기가 1mA니까 얼마냐면 20 로그 0이 되니까 1이죠, 참. 1이 되니까 0 dB 밀리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석태민 학생 틀렸네. 예. 선생님, 저 대답 안 했습니다. 어? 저 대답 안 했습니다. 누가 대답했어 그러면? 석태민 학생. 조금 전에 20 dB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지환입니다. 박지환 학생이 대답했어? 내가 조금 전에 석태민 학생 물어봤는데. 오늘 석태민 학생은 내가 끝까지 못 들었으니까 다시 틀리긴 틀렸는데. 그지, 석태민 학생, 그렇죠? 저 아직 음소거를 안 풀었는데 먼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 그래, 알았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지워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DB가 아직 익숙치 않은데 하나만 더 얘기. 우리 그 통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dBm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혹은 dB 와트라는 표현을, 이게 이제 통신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m은 사실은 밀리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리와트. dBm은. 그래서 뭐 10dBm이다, 뭐 50dBm이다, 뭐 마이너스 70dBm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참,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을 텐데 이 2분의 1, 2 이런 숫자들에 대한 dB로 표현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 그냥. 2분의 1 dB. 2분의 1은 마이너스 6 dB, 1은 0 dB, 2는 6 dB. 왜냐면 요거는 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관계는 2분의 1과 2 사이니까. 뭐 5 dB 이건 5는 뭐 숫자 dB 이거 잘 몰라서 괜찮은데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돼요. 3 dB 마이너스 3 dB 이거는 루트 2분의 1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루트 2분의 1은 몇 dB입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마이너스 3 dB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1이란 것은 2분의 1은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제곱에다가 총 3을 곱하니까 이 곱하기로 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 d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것들 뭐 당연히 뭐 10은 20 dB고 100은 40 dB고 10의 3승은 60 dB고 10의 4승은 80 dB고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죠. 그죠? 그냥 2배씩 계속 곱해져 올라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얘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 갔는데 뭐 몇 dB 막 숫자로 막 회사 가면은 뭐 dB로 막 얘기를 해요. 뭐 신호 처리할 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그걸 뭐 이렇게 계산기 갖고 로고 두들고 있으면 제가 어디서 배우고 온 애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한 1 와트는 XDBM 에서 X는 가 2번 스테이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10점, 이거 10점입니다. 내가 와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에다가 와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안 써요. 통신에서 얘기할 때 이거 안 써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와트라는 표시를 dB 미리와트는 잘 안 써요. 그냥 dBm 이렇게 표시를 하지.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